어떤 고급 주택이길래 최저 분양가가 300억이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 주간 박태양이나 박태양 TV를 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00억 분양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시행사가 그냥 내 맘대로 나 300억에 분양할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박태양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 박태양은 강남에서 복덕방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박태양이라는 사람이 이 강남권의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 위주로 느낀 점이나 최근에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최근 이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규 대형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랑 이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 요렇게가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 8월, 9월, 10월 이렇게가 좀 조용하고, 임대 같은 경우도 임대 문의도 좀 잘 없고, 신규 분양 시장도 좀 문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게 좀 업계 전반적인 좀 중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저 혼자 문의가 요즘 줄었네 뭐 이러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다른 라이브나 영상 같은 데서 이 7월, 8월, 9월 이렇게 3분기에 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7, 8, 9라기보다 한 8월 즈음부터 최근에 이제 11월 시작하기 전까지가 전반적으로 임대도 그렇고 신규 분양도 그렇고 좀 문의가 줄었다가, 최근에는 어떤 영향인지 한 11월 들어서부터 조금씩 이 신규 하이엔드 주택 시장도 그렇고 이 분양 시장도 그렇고 이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도 좀 문의가 늘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금리 고점론이 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좀 먼저 그런 움직임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신규 하이엔드 주택 이제 분양 시장도 그렇고 입주 시장도.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금리 고점론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은 몰라도 이 신규 하이엔드 주택 시장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이엔드라고 말하는 뭐 아서포, 나인원 이런 것들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규 하이엔드 주택이. 그리고 오늘 영상 제목에서 나온 그런 최저 분양가 300억 고급 주택 이런 것도 이제 요 시장에 속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사실 요런 애들은 이제 경기를 가장 좀 덜 탄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런 이제 경기 때문이라기보다 뭐 경기나 금리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 좀 다른 영향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그러니까 올 초 이제 상반기 시작할 때쯤이나 이럴 때에 뭐 더페르73이나 마제스일이나 뭐 더피크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차례차례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영업도 하고 이제 요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또 리처드 마이어나 막 이런 유명 건축가, 정말 이제 주거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런 건축가의 작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화제도 되고 그러면서 좀 트래픽이 생긴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런 신규로 나와가지고 뭔가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 신규 하이엔드 주택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오늘 영상의 제목인 그 최저 분양가 300억 고급 주택, 그게 아스턴 55라고 하는 그 잠원동 55번지에 들어오는 고급 주택인데, 요것도 새로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 에테르노 압구정이라고 에테르노 청담의 2차 버전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그 청담동 효성빌라의 그 자리에 들어오는 요런 또 신규 하이엔드 주택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 이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 그 아츠 노년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중소형 하이엔드 단지가 입주를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중소형 하이엔드 단지는 그런 금리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중에, 또 하이엔드 오피스텔 중에서도 약간 업무용 느낌이 나는 게 있고 아예 집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업무용 느낌이 나는 것들은 사실 약간 사치제스러우면서 좀 고급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을 얻어도 되는 요런 분들인데, 약간 좀 사치스럽게 이제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에 발렛도 되고 요런데 오려고 하는 요런 수요의 느낌이 있어서, 요 시장이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 중에서도
이 업무용 시장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하필이면 8월에 입주를 시작했던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루시아 도산 208이라는 애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쯤에 뭔가 좀 유독 안 좋았던 이제 경기 같은 것들이 좀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1월부터 아츠 노년이라는 애가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같이 있는 애인데 실 면적 한 뭐 15평, 20평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애인데 얘가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얘는 또 약간 업무용이라기보다 좀 젊은 그런 뭐 사업자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뭐 이런 분들이 거주용으로 택할 법한 좀 그런 그 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요 시장에 관심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대형 신규 하이엔드 주택 분양 시장도 신규 단지가 2개나 나오게 되면서 아스턴 55랑 에테로돈 압구정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면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도 이 아츠 노년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다. 특히 아츠 노년이 그 인피니티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좀 약간의 뭔가 입소문과 그런 관심을 받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 외관도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분양할 때부터 뭔가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아스턴 55부터 간단하게 좀 어떤 단지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급 주택이길래 최저 분양가가 300억이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 주간 박태양이나 박태양 TV를 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00억 분양가라고 하는 게 시행사가 그냥 내 맘대로 나 300억에 분양할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지금 좀 맥락을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맥락이 어느 정도 시행사가 물론 사업 주체는 맞지만 지금은 그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이 건물을 지어줄 시공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사업성이 있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해줘야 이게 뭔가 진행이 되고 분양도 되고 건물도 지어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시공사가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예를 들면 뭐 박태양 건설 이런 데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다? 이 건물이 안 지어지는 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건물 지어가지고 나중에 현금 흐름 발생하면 나한테 줘. 그 이자랑 같이 줘.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건물이 안 지어져. 근데 난 담보도 없어.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박태양 건설을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름이 있고 신용도가 있는 그런 시공사가 붙기를 원하는 게 있고 또 그런 시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 건물을 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불투명하고 원자재 가격도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이 시공사들도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게 분양 되겠다, 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저 분양가 300억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뭔가 그런 대기업 시공사나 은행들한테도 이게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는 거를 검증을 받을 자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검증을 받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행사 오너가 나 300억에 분양할래 이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최저 분양가 300억으로 이제 고급주택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가 잠원동 55번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이 아스턴 55인 겁니다. 아스턴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우리 또 아스터 개발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런 개발업계 시행업계에서 좀 주목을 받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런 이제 고급 주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도시명 물류센터 같은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이 시류랑 맞아 떨어져 가지고 큰 성공을 한 그런 회사라서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인사이트가 있고 이런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약간 이런 이제 시선도 받으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커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강남권의 고급 주거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좀 이례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용이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아스턴 55에 대해서는 정말로 따로 분리해서 이 한 편을 찍어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잠원동 55번지에 들어와서 아스턴 55다. 그리고 아스턴이라는 브랜드는 아스터 개발에서 만든 브랜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지 면적이 1428평 정도 되는 대지에 들어오는 그런 26세대짜리 고급 주택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길래 300억이나 할까에 대해서 물론 설명하려면 길겠지만 일단 그냥 숫자적으로 특이한 거 몇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대수가 26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59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59대예요. 이런 거부터가 뭔가 크리티컬하죠. 그리고 세대수가 26세대인데 주차가 221대입니다. 221대. 세대수가 26세대인데 주차가 221대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가 거의 8.5대 정도가 됩니다. 8.5대.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렇게 평등하게 주는 구조는 아니고 뭐 슈퍼펜트 같은 데에 많이 주고 뭐 일반 세대는 5세대 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거죠. 이게 지하 8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또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59대는 이게 도대체 뭐냐. 세대수가 26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59대가 들어갈 게 뭐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오고 하면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물론 26세대가 같이 들어오는 공동주택이지만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호화로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의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무슨 얘기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를 보면은 동선 자체가 좀 많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좀 프라이빗한 그런 고급 빌라나 고급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뭐 20몇 세대가 거주하다 보면 마주치는 그런 동선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분리를 해서 아예 뭔가 로비 자체를 분리를 한다든지 세대별로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기획을 많이 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이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대지가 1428평이면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거의 에테르노 청담이나 PH19 같은 것들보다 거의 500평 가까이 넓은 그런 땅인 건데 근데 대지만 넓다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양을 보면은 가로로 굉장히 긴 땅이에요. 가로로. 그래서 전면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면폭이. 그래서 이 전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런 웅장한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질 것 같고 그걸 활용한 이 외관 설계를 했는데 이게 어떨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띄워 드릴 건데 요 사진만 보면은 사실 이게 디자인이 예쁜 건지 뭔지 좀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외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면 넓이와 지금 이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료가 워낙 좋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PH19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땅이 돼 있고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면폭이 넓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땅이 정사각형인 거고 그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넓게 만든 거지 땅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길진 않았는데 얘는 굉장히 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26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20세대의 그 펜트하우스와 6세대의 슈퍼 펜트하우스 이런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들어봐도 6세대가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슈퍼 펜트하우스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진에서 이 가운데가 벼 있는 부분과 그 윗부분에 그 슈퍼 펜트하우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예 세대별로 인피니티 풀을 주는 이런 컨셉이 또 있습니다. 그냥 옥상 루프탑에 인피니티 풀이 있어서 그거를 나눠 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좀 그런 주력 세대들은 없고 이런 슈퍼 펜트하우스에 단독으로 인피니티 풀을 세대별로 주는 이런 컨셉이 있고 또 전 세대가 또 슈퍼카 가라지가 들어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뭐 원어청담이나 마제스힐이나 이런 데 있는 그 더피크 도산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슈퍼카 가라지 자동차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컨셉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주차 대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스턴 55의 간략한 내용은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이제 2월 달에 계약 전환을 목표로 지금 그 도산공원 인근에 있는 아스턴 갤러리에서 뭐 관계자들도 초청해서 보여주고 고객, 소비자도 이제 초청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월에 계약 전환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저도 당연히 너무 궁금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녀왔는데 느껴지는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고급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뭔가 그런 이제 불만이 있었던 그런 포인트들 다 웬만하면 해소하려고 해줬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넣었다. 그랬더니 당연히 가격이 비싸. 근데 이게 시장의 평가가 어떨 것이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기획 자체는 정말로 획기적이고 역대급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때려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고 아이디어 구상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완전히 거의 신박한 그런 컨셉의 상품이고 단지는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급 주택들보다 더 많은 걸 하려고 하고
또 안 그래도 지금은 이제 분양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할 정도로 이것저것 때려 넣다 보니까 이제 분양 가격이 300억부터 출발하게 됐는데 이게 시장 평가가 어떨까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야스터 개발이라고 한 회사가 약간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는 그런 좀 젊은 감성의 이런 디벨로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고급 주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도 그런 도시명 물류창고, 물류센터 이런 거에서도 그냥 남들이 하던 거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하던 거. 우리는 도심에다가 물류창고를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점점 필요해지는 시대가 온다. 이게 가까워야 된다. 좀 비싸더라도 막 이런 거를 주장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랑 좀 맞물리면서 그런 도심 가까운 데에 그런 물류창고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도 이제 기존에 뭔가 그런 전통의 디벨로퍼들이 좀 하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하고 성공도 해봤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테로노 압구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청담동 82-7번지에 효성빌라가 있던 곳에 그 효성빌라가 기존에 28세대 있던 거를 부수고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9세대의 새로운 이제 고급 주택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단지입니다. 기존에 그 한강변에 있던 에테로노 청담의 2차가 나온다라고 이제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최종 네이밍을 에테로노 압구정이라고 정하게 됐고 여기 같은 경우에 대지 면적이 1551평입니다.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러니까 위치는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동쪽이라고 볼 수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 그러니까 한강변은 아닌데 이제 그 일대에서 좀 높게 15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고급 빌라형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은 이게 기존에 28세대 있던 거를 지상 15층으로 올려서 29세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구나. 그리고 요게 되면은 아마 좀 센세이션 할 것 같아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오래된 이제 고급 빌라 같은 것들이 세대수를 많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신축 하이엔드 주택의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해서 분양도 하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 데서나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세대수가 한 세대밖에 증가를 안 하는데 이렇게 부수고 다시 져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게 이게 청담동이나 이런 하이엔드 특화된 이런 입지들은 그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구축 상태에서도 비싼데 신규 하이엔드 주택으로 해서 상품성 좋게 만들면은 최근에는 또 신규 하이엔드 주택, 그러니까 신축 하이엔드 주택들의 가격이 비싸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소식을 전해드려 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스톤 55와 에테로노 압구정 요 두 개의 신규 하이엔드 주택 단지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관심도 받게 되면서 이 지금 기존의 강남권에서 분양하고 있던 뭐 더플렉스 73, 더피크 도산, 라브르 27 뭐 이런 것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포제스 한강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또 생뚱맞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부지에 MDM이 이제 DL이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그 단지가 기존에는 아크로 브랜드를 붙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포제스라는 네이밍으로 확정이 된 걸로 보이고 아마 이 시행사 MDM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요 포제스라는 네이밍을 뭐 앞으로도 쓸지 아니면 요 단지만 특화해서 만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공사 브랜드를 안 쓰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 MDM에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한강호텔 부지 포제스 한강은 광장동 188-2번지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대지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3,692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이 14,187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이고 이게 3개 동이 들어오는 단지라서 이렇게 연면적이 큽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건물이 3개 동이 들어오는 단지이고 총 128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게 주력이 34평형이고 이제 가장 많은 그 세수가 34평형이고 이 34평형이 42세대가 공급이 되게 되고요. 128세대 중에 그리고 뭐 46평형, 50평형 뭐 이렇게 있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80평
80평이 넘는 대형 면적도, 초대형이죠. 80평이 넘으면 초대형 면적도 38세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또 대형만 있는 그런 하이엔드 주택 같은 느낌은 아니고 34평형도 있고 100평형도 있고 87평형도 있고 90평형도 있는 이런 좀 다양한 평수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입지가 완전히 이제 한강뷰가 앞으로 뻥뷰가 보이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80평 넘는 대형 면적도 있고 이래서 이 완전 하이엔드 주거 수요도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정도 입지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주목이 되는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80평 넘는 대형은 그런 하이엔드 주거 수요 중에 이런 한강뷰 잘 나오고, 아예 강남권은 아니지만 좀 강남에 인접한, 그래서 광진구의 하이엔드 주택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34평형이 이게 지금 싼 가격의 그런 뭐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평당 1억 정도 하는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더 좀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예 큰 면적들은 최근에는 뭐 성수동도 가고 뭐 광진구도 가고 뭐 다양하게 뭐 가는 그런 추세가 좀 있다 보니까, 상품성만 좋으면 이제 대형 면적 수요는 사실 조금 더 이 범위가 자유로운 느낌인데, 어쨌든 광진구 광장동의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 또 분양가도 하이엔드인 거죠. 평당 1억 정도면 이런 게 또 주력 평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34평형이 가장 많은 세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주목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예 온라인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분양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쫙 나올 건데, 피드백이 아마 뭐 커뮤니티 같은 데는 뭐 미쳤다 막 이런 반응도 많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야 광장동에 뭐 30몇 억 아파트가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대형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문의가 벌써부터 좀 관심이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강남권의 신규 대형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평당 1억이 싼 건 아니지만 최근 추세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형의 신축,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를 예를 들면 뭐 초대형 면적을 100억 아래로 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제스 한강, 이 구 한강 호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영업을 하고, 홍보관 오픈도 준비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한 12월 중순경부터 그 청담동 디자이너 클럽 있는 곳에 유닛도 이제 30평대랑 50평대 그리고 80평대 이렇게 유닛을 꾸며놓고, 그러니까 유닛을 이렇게 3개나 꾸미는 거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꾸며놓고 이제 아마 고객 초청하고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그래서 여기 포제스 한강도 현 시점에 좀 주목이 되는 이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강남권에 있는 이런 아예 조금 뭐 하이퍼엔드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 200억, 300억 시장은 아니고 평당 1억 정도의 한강뷰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더 뭔가 범용성이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강남권 하이엔드 주택에 거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뭔가 투자 목적으로 이제 볼 법한 이제 그런 상품 같은 느낌도 있고, 왜냐면 또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이제 한 채 있는 분들이 하나 더 사기가 약간 좀 수월한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죠. 지금의 뭔가 성동구, 성수동처럼.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행사 중에 하나인 이 MDM과 이 DL이라고 하는 메이저 시공사의 합작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에서 좀 이제 중요하다고 보이는 아츠노년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들어서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 한 뭐 1, 2주 동안에 약간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기대를 했던 그 정도 월세 금액으로 이제 계약이 된 건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8월부터 한 10월까지의 흐름은 우리가 기대했던 월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임대가 안 나가거나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아츠노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그 호황기 시절에 들었던 그런 이제 기대 월세를 어느 정도 좀 받은 이런 계약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조만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아츠의 입주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런 영향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 시장에 약간씩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은 좀 많이 퍼져나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더 드려보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주간 박태양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좀 좋아하실 만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